거 있으면 모른다고 말해, 선생님한테. 채점 안 했어? 채점 해봐, 빨리. 하고 틀린 거 물어봐. 덥지, 약간. 다 했어? 됐죠? 하고 있어? 있어? 보는 거 있었어? 틀린 거 있어? 없어? 없어? 보자. 추워? 살이 올린 거야? 잘 봐. 자, 오늘은 어디냐면, 정리야. 첫 번째, 여기 했고, 이제 여기 16페이지 보자. 광합성과 호흡의 관계 여기까지 했니? 16페이지까지 했어? 그 다음 보자. 이제 18페이지 보자. 18페이지에서 자, 첫 번째 이제
광합성하고 호흡의 관계는, 광합성은 자 이거지. 광합성은 뭐야? 광합성이라는 건 비대너지를 이용해서, 알아? 광합성이라는 건 호흡은 역반응이야. 서로 역반응이야. 광합성은 뭘 이용해갖고, 자 호흡의 광합성의 결과 비대너지를 흡수해가지고 뭘 만들어?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 그래서 빛을 이용해서 한 합성이라 해갖고 광합성이야. 근데 호흡의 결과 뭐가 생겨?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겨. 그러면 광합성은 물과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비대너지를 이용해갖고 포도당과 산소를 갖다가 합성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 호흡은 뭐야? 이 포도당을 산소를 이용해가지고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야. 너 숨 안 쉬면 어떻게 된다? 세포호흡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너 에너지 없으니까 죽어. 왜? 세포가 죽으면 전체적으로 세포는 우리 몸을 이루는 구조적 기본도 아니기 때문에 기관 같은 게 망가져. 그러면 죽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 필요해. 이해됐어? 가지고 보자. 그러면 이때 자 이거야. 즉 광합성은 물과 이산화탄소를 제거해요. 뭘 흡수해? 비대너지를 흡수해가지고 유기양분이 포도당과 호흡에 필요한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만들어. 근데 자 은유야, 제일 처음에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나지. 갖고 뭘로 저장해? 제일 처음에는 포도당을 만들지. 근데 이걸 갖다가 낮에 만드는데 이걸 뭘로 저장해? 그렇지. 녹말로 저장하고 저녁에 설탕으로, 이당류인 설탕으로 변해가지고 체관을 통해서 나머지 기관으로 이동한다. 밤에. 근데 이게 광합성이야. 이게 광합성인데 호흡은 포도당을 산소를 이용해가지고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하면서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열에너지나 에너지를 얻는데 이게 호흡이야. 그러면 자 광합성이 일어난 장소는 뭐라 그랬어? 어디라 그랬어? 어디? 그렇지. 입에 있는 엽록소를 갖고 있는 녹색을 띠는 알게인 엽록체에서 일어나. 근데 광합성은 언제만 일어나? 그렇지. 근데 호흡은 어디서 일어나? 세포 내에 어디서 일어난다 했어? 세포 내의 발전소 마이토콘드리아라고 있어. 이 호흡은 어디서 일어난다고? 세포 내에 있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 근데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고, 야, 호흡은 언제 일어난다? 낮과 밤에. 그렇지. 항상 일어나야 되지. 그리고 보자. 그리고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은 물과 이산화탄소고, 호흡에 필요한 물질은 포도당하고 산소야. 그리고 광합성으로 만들어지는 산물이 포도당하고 산소고, 호흡으로 만들어진 산물이 뭐다? 물과 이산화탄소야. 그리고 기체 출입은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뭘 내냐? 산소를 내놓지. 근데 호흡은 반대지.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지. 이해됐지? 그리고 얘는 광합성은 양분 합성을 통해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얘는 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방출한다. 호흡은 뭐라고? 자, 광합성은 뭐라고? 양분을 저장해가지고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야. 비대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야. 근데 호흡은 뭐라고? 양분을 산소를 이용해 분해해가지고 뭘로 만든다?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이해됐지? 그럼 보자. 이제 뒷장 넘겨서 18페이지 보자. 자, 식물에서의 기체기환을 보자. 그리고 선생님이 야 은유야 잠아? 너 잠온데? 잠오는 이유인데 지금? 야 그 유튜브에 덕고운 TV 가보면 덕고노인한테 덕고훈 TV 가보면 여기다가 이제 선생님이 다음 주에 네가 금요일날 수업 받지? 그러면 다음 주 한 수요일 정도에는 이 영상을 올려놔. 이걸 찍잖아 지금. 찍은 거 올려놓으니까 네가 내용 모르겠으면 한번 다시 봐. 봐가지고 하면 돼. 보자. 그리고 식물에서의 기체교환 뭘 통해서 일어나냐? 기체교환. 이페인은 찾아보겠어? 잡아라. 그래가지고 있지? 거기에 올려놨어. 저번 주 것도. 이거 있지? 중일선행 봐봐. 동영상에서. 동영상 밑에 봐봐. 중일선행 있어. 금요일 날 거. 있어 없어? 있지? 그 여기 있죠. 이거 보면 돼. 자, 이제 보자. 자, 식물의 기체 교환이 있는데, 식물의 기체 교환은 낮과 밤에 반대를 한다. 낮에는 광합성과 호흡을 둘 다 하지. 근데 누구의 양이 더 많아? 광합성량이 많을까? 호흡량이 많을까? 광합성량이 많아. 낮에는 광합성하고 호흡이 둘 다 일어나는데 누가 더 많다고? 광합성량이 더 많아. 그러다 보니까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지. 근데 호흡은 반대잖아.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방출하잖아. 근데 광합성량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낮에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한다. 전체적으로는. 방출하고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한다는 거야. 이해됐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자, 봐봐. 낮에는 빛이 강할 때는 광합성량이 광합성하고 호흡하고 둘 다 일어나는데 광합성량이 더 크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는 게 많다. 근데
밤에는 은유야 뭐만 일어나? 그렇지. 호흡만 일어나지. 그러다 보니까 밤에는 저기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해.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해. 이해됐지? 그러다 보니까 봐봐. 만약에 환자 주변에 있잖아. 식물을 많이 갖다 놨어. 그럼 좋아 안 좋아? 낮에는 좋아. 밤에는 안 좋아. 왜? 호흡하기가 산소를 흡수하고 얘가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안 좋아. 이산화탄소가 많기 때문에 안 좋아. 즉, 너 아빠하고 부모님하고 캠핑 가봤어? 안 가봤어? 캠핑 가보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냐? 캠핑 가고 사람들이 죽었어. 뭔지 아냐? 일산화탄소 중독이라고 그래. 일산화탄소가 뭐냐면 얘는 이산화탄소는 산소가 2개 있고 탄소하고 산소하고 2개 있고 일산화탄소는 하나하나씩 결합해. 근데 얘가 뭐가 되고 싶어요? 얘가 되고 싶어요. 야, 불나지? 불나갖고 사람 죽지? 타 죽은 사람은 거의 없어. 다 뭘로 죽느냐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어. 불완전 염소가 산소가 충분하게 공급 안 되지. 그러면 불완전 염소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완전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면 이산화탄소가 아닙니다. 근데 산소가 충분히 공급 안 돼갖고 불완전 염소가 일어나면 일산화탄소가 됩니다. 근데 이 일산화탄소가 무서운 병이에요. 무서운 병. 소리 없는 암살자. 뭐냐면 얘는 이제 우리가 흡입하지 일산화탄소를. 그러면 내가 우리 산소를 갖다가 35%를 쓴다. 어마어마하게 전체 양에. 근데 내려가는 산소를 잡아먹고 지가 이산화탄소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산소 공급이 안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조금만 마시지. 그러면 내 세포가 많이 파괴되고 바보가 돼. 많이 마시면 죽게 돼. 그러니까 거의 화재 났을 때 죽는 사람들은 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어. 이게 소리 없는 암살자야. 그러다 보니까 텐트 안에서 난방을 해갖고 일산화탄소가 많아지면 그 사람이 서서히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는 경우가 많아. 이해됐지? 잠원 말해. 선생님이 아이스크림 줄게. 안 돼? 속 탈라? 알았어. 지금 벌써 오늘? 많이 먹었네. 더 먹으면 안 되겠네. 야, 은유야, 그거 갖다 줄까? 하리보하고 그 마이쮸 갖다 줄까? 싫어? 그랬어? 오늘 진짜 피곤하구나, 네가. 자, 그러면 보자. 과합성하고 호흡의 관계를 관계를 확인하는 실험이 있다. 광합성하고 호흡시 어떤 기체가 발생하고 어떤 기체가 흡수되는지 확인해 볼게. 자, 첫 번째 봐라. 야, 유리종 안에 햇빛을 붙여두고 뭘 했어? 촛불만 넣었어. 그러면 촛불이 금방 꺼지지. 왜 그럴까? 유리종 안에 촛불만 넣었어. 그렇지. 햇빛을 비춰둬도 광합성하는 식물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산소는 일정하지. 산소가 없으면 이게 안 타지. 그러다 금방 꺼지지. 근데 유리종 안에 촛불하고 식물을 넣었어. 식물을 넣고 햇빛을 비췄어. 그러면 그래도 촛불이 오랫동안 타지.
이제 이 식물이 광합성을 해. 갖고 이산화탄소는 흡수하고 산소를 내보내니까 그나마 산소가 이제 공급되니까 그래도 촛불이 오래 타. 그러지만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촛불은 꺼져. 산소가 소모되니까. 근데 야, 어둠 상자에다가 어둠 상자는 건 뭐야? 은유야. 빛이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야. 거기다가 촛불 엮고 식물을 놔뒀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바로 꺼지지. 좀 이따 바로 꺼지지. 왜? 식물이 있어도 뭘 못해? 빛이 없으니까 뭘 못해? 그렇지. 광합성을 못하니까 산소를 공급 못해주니까 오히려 빛이 호흡으로 산소가 소모되니까 더 빨리 꺼지지. 이해됐어? 그러면 보자. 가 유리종에다가 촛불만 넣는 경우는 촛불이 금방 꺼진다. 산소를 소모하기 때문에. 나의 유리종에 촛불과 식물을 함께 넣고 빛을 비춘 경우는 촛불이 오래 타지. 왜? 식물이 광합성을 하여 산소를 방출하기 때문에. 다 유리종에 촛불과 식물을 같이 넣고 빛을 차단했다. 어둠 상태했다. 그러면 가보다도 더 빨리 꺼져. 왜? 식물이 호흡만 하니까 식물도 산소를 소모해버려. 그러니까 산소의 소모가 빠르니까 더 빨리 꺼져. 제일 빨리 꺼지는 게 얘. 그 다음 얘. 얘가 제일 늦게 꺼지지.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옆에 보자. 플러스 강의 1번 봐봐. 아침과 저녁에 기체교환 봐봐. 자, 아침에는 이제 어떠냐면 선생님 말했지.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세 가지가 있다 했지. 뭐 있다 했어? 은유야. 빛의 세기. 그 다음 또 온도. 그잖아. 또 이산화탄소 농도가 있다 했지. 근데 빛의 세기하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광합성량이 빛의 세기가 세지면 증가한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빛의 세기가 세지면 더 이상 증가를 안 해. 이걸 뭐라 그래? 이 점을 광파점이라고 해. 많이 먹었다. 그만 먹여라. 빛의 세기가 증가해봤자 광합성량이 증가 안 하는 점이야. 근데 낮에는 뭣도 해? 광합성도 하고 호흡도 한다. 그러면 낮에는 광합성량이 많으니까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단 말이야. 근데 밤에는 뭐만 일어나? 호흡만 일어나. 이산화탄소를 주로 방출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밤이야. 이게 호흡량이야. 그리고 이걸 뭐라 그래? 순광합성량이다. 호흡량에서 총광합성량에서 호흡량을 뺀 거야. 이렇게 뺀 거야. 그러면 봐봐. 어떻게 되냐? 근데 여기를 뭐라 그러냐? 보상점이라고 해. 보상점은 뭐냐? 광합성량하고 호흡량이 같아질 때. 언제? 해 뜰 때하고 해 질 때. 두 번 있어. 보상점은. 봐라. 아침과 저녁에 기체교환 봐라. 약한 빛에서 광합성량하고 호흡량이 겉으로 보기에는 기체 출입이 없는 상태로 보이는데 이때는 기체 출입이 있어. 그러나 광합성량하고 호흡량이 같기 때문에 기체 출입이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언제? 이때를 보상점이라고 해.
언제 있다고? 하루에 2번 있어. 해 뜰 때하고. 해 뜰 때는 빛이 약하잖아. 약한 빛이잖아. 그러니까 광합성량이 적어가지고 호흡량하고 같아질 때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해질 때 또 빛이 약해져. 그래갖고 광합성량하고 호흡량하고 같아질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는 광합성량하고 호흡량이 같아서 겉으로 보기에는 기체출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산화탄소는 흡수하고 뭐 방출한 양이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체출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체출은 하고 있다. 계속. 이해됐어? 알아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광합성의 양분의 이온과 저장을 보자. 세 번째 광합성의 양분의 이온과 저장을 보자. 여기까지 모르는 거 있어 없어? 없지? 자 봅시다. 광합성 양분의 이온과 저장 보자. 이온과 저장이 있는데, 자, 양분의 생성과 이동이 있어. 양분이라고 뭐야? 영양분이야, 영양분. 우리가 말하는 포도당, 녹말, 설탕 같은 거야. 그러면 낮에는 어떻게 돼? 야,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낮에는 누가 많니? 광합성이 일어나지. 광합성이 일어나가지고 왜? 다 됐어? 낮에는 광합성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져? 뭐가 만들어져? 우선 양분. 포도당. 포도당이 만들어져. 그러면 이게 뭘로 저장된다? 우선 입에 사용되거나 우선은 두 가지야. 입에서 사용하거나 또는 뭘로? 녹말로 어디에 저장된다? 녹말로 바뀌어갖고 엽록체에 저장이 된다. 두 가지야. 입에서 지가 호흡에 이용하거나 양분을 얻고 에너지를 얻거나 녹말로 남는 거는 녹말로 엽록체에 저장해. 우선 최초로 합성되는 양분은 뭐야? 포도당이야. 근데 남는 건 사용하고 남는 거는 뭘로 저장된다? 녹말로 저장돼. 단당류야. 당이 하나야. 얘는 당이 여러 개가 뭉쳐있는 거 다당류야. 그러면 얘는 선생님 뭐라 했어? 단당류나 이당류는 단맛도 나고 물에도 잘 녹아. 근데 다당류는 단맛 난다 안 난다? 우선 안 나. 그리고 물에도 잘 안 녹아. 근데 밤이 되면 이제 이걸 운반을 다른 기관으로 운반을 해. 봐봐. 밤에는 봐라. 어떻게 되냐? 엽록체에 저장된 녹물을 물에 잘 녹는 뭘로 바꾼다? 녹말을 물에 잘 녹는 뭐? 이당류인 당이 두 개 있는 설탕으로 바꿔. 그래가지고 뭘 통해서? 양분의 이동 통로인 체관을 통해서 다른 기관으로 이동을 시킨다. 이해됐어? 자, 밤에는 엽록체에 저장된 녹말을 뭘로 바꾼다? 이당류인 물에 잘 녹는 설탕으로 바꿔. 그래갖고 뭘 통해서? 체관을 통해서 양분의 이동 통로인 체관을 통해서 다른 기관으로 이동한다. 식물의 각 기관으로 이동한다. 뭐 뿌리로라든지 줄기로 이동한다. 이해됐어? 안 됐어? 자, 봐봐. 그 그림에 나왔지. 자, 물관을 통해서 물이 공급돼.
그리고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공급돼. 그러면 식물의 엽록체에서 비대너지를 흡수하고 포도당하고 산소를 만들어. 그리고 최초의 낮에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양분은 뭐다? 포도당이야. 쉬워? 알았어. 우선 꺼줄게. 그래가지고 우선은 입에서 사용을 해. 그리고 남는 거는 뭘로 저장한다? 녹말로 엽록체에 저장해. 밤이 되면 녹말을 뭘로 바꿔? 설탕으로 바꿔. 바꿔 체관을 통해서 다른 데로 이동하는 거야. 이해됐지? 이거 시험에 꼭 나온다. 알아놔? 그리고 자 보자. 이제 두 번째, 양분의 이용은 뭘로 한다? 첫 번째는 양분의 이동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등 식물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데 사용한다. 자, 싹이라든지 꽃을 피울 때 에너지가 필요해. 이때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로 사용한다. 양분을 갖다가 산소를 이용해서 보내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 식물을 구성하는 성분이 되거나 식물도 커야 되겠지. 그러니까 성장에 이용하겠지. 양분을 식물의 몸을 구성하거나 식물이 쑥쑥 크지. 생장에 이용하는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그 다음 그리고 얘가 동물은 단백질을 못 만든다. 광합성을 못해. 그러면 양분을 어떻게 얻어? 우리는 뭘 먹어? 그렇지. 요 식물을 먹고 단백질이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공급받는단 말이야. 녹말이라든지. 그리고 또 얘는 동물의 먹이가 돼. 양분의 이용은 싹을 틔울 때나 꽃을 필 때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로 이용되거나, 그리고 또는 식물의 몸을 구성하는 물질을 만들거나, 또는 식물의 크기에 되는 생장에 필요한 데 사용돼. 또는 동물의 먹이가 된다. 이해됐어? 그 다음 양분을 저장하면 그게 열매나 그게 되지. 양분을 어떻게 저장할까? 양분이 남으면 양분을 저장하는데, 식물이 뿌리, 줄기에다가 저장하는데, 사용하고 남은 양분은 뿌리, 줄기 어디다 저장한다? 사용하고 남은 양분은 어디다 저장한다고? 뿌리, 줄기, 열매, 씨에 저장합니다. 여기다 뿌리에다가도 저장하고 줄기에다가 저장하고 열매, 씨 등으로 저장한다. 그리고 양분은 어떤 형태로 저장돼? 녹말, 포도당, 얘들이 탄수화물이야. 그리고 단백질, 또 지방 중에 포도당, 설탕, 단백질, 지방으로 저장된다. 맞고, 깨나 콩은 참기름 같은 거 있잖아. 기름 같은 거 있잖아. 지방 성분이 있는 거야. 이해됐어? 단백질 성분도, 콩에는 단백질 성분도 많은 거야. 그래갖고 콩이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그러지. 이해돼? 살코기가 무슨 성분이야? 은유야.
단백질 성분이야, 살코기. 그러니까 두부에도 단백질이 많은 거야. 콩을 그래서 바다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거야. 콩으로 있잖아. 뭐냐? 소고기도 만들어. 소고기 같이 비슷하게 만들어. 그러면 똑같이 식감이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양분은 녹말, 설탕, 포도당, 단백질, 지방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저장한다. 그래갖고 녹말의 형태로 저장하는 게 뭐야? 감자하고 고구마가 이거 쪽 오늘 안 아파? 괜찮아? 좀 아프지 좀 마. 여기 내가 없었나? 그리고 알았어 모르. 알았어. 내가 컨트롤. 있어? 아, 벌써? 알았어. 어디 있지? 운동이 있지. 운동하고 지금 자연하고 있지. 운동만 했나? 자연하고 있지. 천천히 해. 그리고 거기 마지막 프로그램 마지막 했지. 알았어. D는 산소, C는 이산화탄소, D가 산소, 그 다음 7번에 다, 가, 나, 8번에 A가 물, B가 이산화탄소, C가 포도당, D가 산소, E가 녹말, F가 설탕, 그 다음 A가 물관, F가 체관, 그 다음 9번에 녹말, 설탕, 체관, 10번에 5번. 그 다음 보자. 여기까지는 27페이지까지는 숙제고, 그 다음 보자. 여기도 오늘 배운 것 중에 모를 거 있어? 자, 이제 보자. 32페이지 보자. 동물과 에너지야. 우리 동물은 뭘 못해? 뭘 못해? 광합성을 못해.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식물이나 다른 동물을 먹고 양분을 얻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필요한데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분이 있어. 이걸 양분을 뭐라고 부른다? 영양소라고 그래. 근데 주영양소가 있고 부영양소가 있다. 주영양소하고 부영양소의 차이점이 뭡니까? 뭐냐? 주영양소는 탄단지야. 얘들은 우리 몸을 구성하기도 하지만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거야. 근데 부영양소인 물, 바이타민, 무기염류는 우리 몸을 구성하긴 구성하지만 에너지원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된다. 이해됐어? 우리는 왜 밥을 먹어? 살기 위해서. 밥 속에서 뭘 얻는 거야? 밥을 먹으면서 영양소를 얻어가지고 이걸 세포호흡을 통해서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단 말이야.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밥을 꾸준히 먹어야 돼. 한번 보자. 영양소가 있어. 야, 그치? 너 한 15분 자니까 그래도 괜찮아졌다. 아까 치면은 진짜 네 저기 3학년 언니한테 갔다 온 동안 네 엎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얘는 재워야지. 그래서 고온이 시작해요. 자, 영양소가 있는데 영양소는 뭐냐? 알아, 언니야? 영양소는 우리 몸을 구성하거나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 첫 번째 몸을 구성해. 그 다음 뭐야?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생겨. 그 다음 뭐야? 이제 뭐야? 몸의 기능을 조절해. 물질 대사나 생리작용을 조절해. 근데 이것들이 다 어디에 있어? 어디에 있어? 눈이야. 우린 왜 밥 먹어? 이 영양소를 얻기 위해서 음식물 속에 들어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게 제일 많은 게 뭔지 아냐? 물단지 무액탄다. 단백질, 물단지 무액탄다. 물, 단백질, 지질, 지방이야. 무기염류, 나트륨, 칼륨 같은 거, 핵산, 유전물질인 DNA나 RNA야. 그리고 탄수화물이야. 선생님, 우리는 물이 70% 이상 물로 돼 있어. 우리는. 근데 선생님, 탄수화물, 밥빵, 은유는 밥을 좋아해요? 빵을 좋아해요? 둘 다 잘 안 먹어? 그럼 뭐 먹어? 야, 근데 우리가 주식이 밥빵이잖아. 근데 밥빵이 탄수화물이지. 왜 탄수화물을 제일 많이 먹는데 왜 우리 몸을 구성한 성분 중에는 제일 적은 걸까? 왜? 먹는 족족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단 말이야. 주 에너지원을. 그러니까 근데 밥빵이 많이 먹지. 그러면 다 썩어도 남아. 그러면 이게 뭘로 변해버려? 그렇지. 지방으로 변해가지고 피부 아래에 저장되면 피하지방이 돼가지고 우리가 살이 찌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밥빵을 많이 먹으면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살이 잘 쪄. 이해됐어? 근데 네가 이제 우리 사람이 이제 굶어 죽는 걸 아사라고 해. 굶어 죽을 수도 있어. 왜? 단식을 하지. 그러면 제일 먼저 뭘 갖다 써버린다?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양분으로. 탄수화물을 갖다 써. 그 다음에 뭘 갖다 쓴다?
은유야? 지방을 갖다 써. 그래갖고 지방을 갖다 쓰면 살이 쪽 빠져. 근데 지방마저 다 써버리지. 그러면 단백질을 갖다 쓴단 말이야. 단백질은 우리 몸을 이루는 기관, 위, 심장, 폐 이런 것들을 이루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파괴되면, 기관이 파괴되면 우리는 죽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만큼 영양소가 중요한 거야.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영양소가 뭐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지. 3대 영양소라고 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진짜 필요한 3대 영양소라고. 근데 얘들은 특징이 있어. 우리 몸을 구성하고 또 뭐 사용된다?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이해됐어? 안 됐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그럼 보자. 그래서 3대 영양소라는데 첫 번째가 뭐가 있어? 탄수화물 있어. 탄수화물은 우리가 제일 많이 먹어. 근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비율은 적다는 말이야. 왜? 먹는 쪽쪽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주 에너지원이다. 그램당 몇 킬로칼로리? 4킬로칼로리. 1g을 먹으면 열량을 4킬로칼로리를 낼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여자들이 제일 많이 쓰이는 건 열량이야. 음식 먹을 때. 이거 먹으면 살이 찌냐 안 찌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써놔. 그램당 4킬로칼로리다. 그리고 남은 거는 뭘로 바뀐다? 지방으로 바뀌어서 피하지방입니다. 피부 아래에 저장하는 거야. 그리고 종류는 선생님이 말했지. 종류는 단당류가 있다. 당이 하나 있노?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가 있어. 그리고 당이 두 개가 뭐 있노? 이당류가 있어. 뭐 있어? 엿당은 포도당. 설탕은 포도당, 과당. 젖당은 포도당, 갈락토스. 그리고 다당류인 당이 여러 개가 뭉쳐서 된 게 있어. 녹말, 셀룰로스, 글리코젠이 있어. 녹말은 식물체에서 에너지 저장 물질이고, 글리코젠은 동물에서의 에너지 저장 물질이고, 셀룰로스는 식물의 세포벽을 이루는 성분이다. 이해됐어? 어디에 많다? 우리가 주로 먹는 밥, 국수, 빵, 고구마, 감자에 많다. 이해됐지? 그 다음 두 번째 단백질이 있어. 단백질이 있는데 단백질은 뭘로 되어 있냐? 얘가 물 빼고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비율이 이거 밥, 제일 높아. 물 다음에는 단백질이지. 그래가지고 주로 몸을 구성하고 그리고 에너지원이야. 얘도 그램당 4kcal. 이렇게 된다. 그 다음 보자. 그리고 몸의
기능을 조절해. 자, 우리 몸의 물질 대사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은 단백질로 된 효소가 적용돼요. 선생님 말했지? 40도가 넘어서면 왜 우리가 열이 나면 죽을 수가 있다고. 왜? 단백질로 이루어진 효소가 변성이 돼가지고 효소가 만능인데 우리 몸에서 만능 역할을 하는데 이게 안 돼 버리니까 물질 대사가 안 돼 버리니까 우리가 죽을 수가 있다고. 물질 대사가 뭐야? 광합성이나 호흡 같은 거. 그리고 생리작용을 조절해. 누가? 호르몬도 단백질계 호르몬도 있고 지질계 호르몬도 있어. 그리고 방어작용, 면역작용을 하는 게 항체가 있어. 항체도 면역작용도 단백질로 되어 있단 말이야. 항체. 이렇게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 물질 대사라든지 생리작용 그리고 면역 반응. 그래갖고 어디에 많아? 살코기, 생선, 달걀, 두부, 콩에 많다.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어? 지방이 있지. 지방이 있단 말이야. 세 번째 지방이 있어. 지방은 우리 몸을 구성해. 피하지방으로. 그리고 에너지원인데 얘는 뭐다? 그람당 9kcal이다. 얘가 열량이 제일 높아. 우리 몸을 구성하고 에너지원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뭐에 맞냐? 땅콩, 깨, 참기름, 버터, 느끼한 것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부영양소가 있어. 부영양소가 물, 비타민, 무기업류가 있어. 얘들은 주영양소라 안 하고 왜 부영양소라 그러냐? 3대 영양소인 주영양소인 탄단지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에너지원도 쓰인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몸을 구성하긴 구성해. 에너지원은 아니야. 아니다 보니까 부영양소라고 해. 자, 무기업류, 바이타민, 물은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 않고 몸을 구성하거나 몸의 기능을 조절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냥 부영양소라고 그래. 부영양소라고 그래.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 이해됐어요? 자, 옆에 보자. 자, 옆에 보면 영양소의 구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에너지로 이용되기 때문에 주영양소라고 그래. 그리고 무기업류, 바이타민, 물은 우리 몸을 구성하지만 에너지로 이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영양소. 그리고 영양소와 에너지는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은 1g당 4kcal를 내고 지방은 1g당 9kcal를 낸다. 그러면 야, 지금 은유가 제일 많이 먹어야 될 게 뭐야? 청소년기 영양소 중에 단백질이지. 왜? 물 다음으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비는 없잖아. 그러니까 키가 90이면 단백질 많이 먹어야 돼. 알겠어? 어쩔 수 없어. 은유야, 먹어야 돼. 자, 그거는 이제 때가 되면 이제 많이 먹는데 키가 안 커? 그러니까 너 뭘 많이 먹어? 계란? 우유도 많이 먹어야지. 우유 없어요. 우유를 왜 먹냐면 우유에 칼슘이라든지 뼈의 성분 있잖아. 이게 야, 뼈에 살이 달라붙어갖고 몸집이 커지는 거잖아. 그럼 우유도 많이 먹어야지. 왜 우유는 안 마셔? 집에 없는. 엄마한테 사달라 그래. 그럼 되지.
그래? 이제 우유를 많이 먹어. 응? 이게 영양분은 이제 키가 크려면 골고루 섭취해야 되는데 이제 필요한 영양분의 양이 있어. 단백질은 얼마 청소년기에는. 청소년기에 이게 청소년기는 뭐냐면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가 두 개가 있어. 체세포하고 생식세포가 있어. 체세포는 뭐에 관여하니? 생장에 관여해. 생장, 재생에 관여해.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니까. 생식세포는 생식에 관여해. 정자나 난자를 만들어. 근데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수를 늘리는 게 이게 코끼리하고 쥐새끼 차이점은 뭐야? 뭐냐? 쥐새끼는 뭐냐? 쥐새끼가 세포가 작은 게 아니야. 코끼리가 세포가 큰 게 아니야. 세포 수가 훨씬 누가 많은 거야? 너 코끼리가 많은 거야. 니도 성장하려면 뭐가 필요해? 체세포 분열이 필요해. 그래갖고 세포 수를 늘려야 돼. 그러니까 너는 지금 체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날 때야. 근데 선생님은 체세포 분열이 끝났어. 이제 재생할 때만 되겠지. 생장할 때는 이제 선생님은 이제 체세포 분열을 안 해. 멈춰버렸어. 근데 너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음식물을 골고루 균형 있게 양을 먹어야 돼. 그게 제일 좋아. 그리고 잠도 많이 자야 돼. 잠잘 때가 있어. 잠자는 시간이 있어. 10시 이후에는 보통 잠은 좋아. 12시 이전에 잠은 좋아. 그리고 한 6, 7시간 자야 돼. 최소. 너 잠도 안 자지. 그러니까 그거야. 이게 다 맞아야 돼. 그래야지 키가 잘 큰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또 이제 핸드폰 많이 하고 불 끄고 핸드폰 많이 하지. 그럼 안 좋아. 잠자기 전에 안 좋아. 숙면을 못 취해. 숙면을 취해야지만이 몸도 휴식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때 막 세포 분열을 많이 하는 거야. 이해됐어? 네가 키 안 큰 데는 다 원인이 있어. 자, 네가 생각한 만큼만 크는 데는. 이해됐어? 그런 걸 갖다 이렇게 칼슘도 많고 우유에는 단백질도 많아. 그러니까 많이 먹어줘야 돼. 억지로 먹어. 선생님도 덜 먹었어 우유 옛날에. 그래갖고 덜 큰 거야. 선생님도 늦게 자고 그래요. 청소년기 때. 그런 거야.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두 번째는 이런 탄단지를 검출하는 영양소 검출 반응이 있다. 영양소 검출 반응이 있어. 첫 번째가 녹말은 녹화층이다. 녹말 검출은 뭐라고? 야, 탄수화물에 다당류인 녹말도 있지. 단당류인 포도당도 있단 말이야. 둘 다 탄수화물이긴 탄수화물인데 검출 반응이 틀려. 얘는 뭐라고? 녹아청이다. 녹말은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에 의해서 녹말이 있으면 청藍색으로 변해. 이해됐어? 봐라. 뭐라고 하냐면 녹말 용액에다가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넣으면 이게 무슨 색으로 변한다고? 청藍색으로 변해. 그러면 여기에 녹말이 있구나 알 수 있다. 뭐라고? 은유야, 녹아청. 녹말은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에 의해서 청藍색으로. 그 다음 포도당 검출 반응은 배포항. 배포항. 베네딕트 영역에 의해서 얘를 근데 가열해야지. 베네딕트 영역을 넣고 포도당 영역에다가 베네딕트 영역을 넣고 가열해야지 이게 반응이 빨리 일어나. 뭐갖고 베네딕트 영역에 의해서 포도당이
황적색으로 변하는 반응이 빨리 일어나. 가열을 해야 돼. 가열 안 하면 너무 천천히 일어나.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포도당 검출 반응에는 베네딕트 용액을 포도당 용액에다 넣고 가열하면 황적색으로 변한다. 그리고 단백질은 뭐라고? 뷰단보다 뷰렌 용액에 의해서 단백질이 보라색으로 뷰렌 용액에 의해서 단백질이 보라색으로 뷰렌 용액 같은 경우는 5%의 수산화나트륨하고 1%의 황산구리 수용액을 섞은 용액을 우리는 뷰렌 용액이라고 해. 그래갖고 이걸 단백질 용액에 넣으면 이게 보라색으로 변한다. 뷰단보 뷰렌 용액은 뭐라고? 5%의 수산나트륨 수용액하고 1%의 황산구리 수용액을 섞은 거야. 그래갖고 이걸 단백질 용액에 넣으면 보라색으로 변해. 뷰단보.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방 검출은 뭐라고? 수지선이다. 수산쓰리 용액을 지방 용액에 넣으면 선홍색으로 변해. 수지선이야. 수산쓰리 용액을 지방하고 중류수가 담긴 용액에 넣으면 선홍색으로 변한다. 이해됐지? 그리고 뭐라고? 녹말 검출 반응은 녹아청. 녹말 용액에다가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넣으면 청남색으로. 그 다음에 포도당은 배포왕이야. 베네딕트 용액에다가 용액을 포도당 용액에다 넣고 가열하면 보라색으로 변하고, 단백질은 뷰단보다 뷰렌 용액을 단백질 용액에다 넣으면 보라색으로 변해. 뷰렌 용액은 5%의 수산나트륨 수용액하고 1%의 황산구리 수용액을 섞은 거야. 그 다음 지방 검출은 수지선이야. 수산쓰리 용액을 지방에다 넣으면 선홍색으로 변해. 그리고 자, 우리가 이 물, 바이타민, 무기염류는 물은 너가 뭐라 했어? 우리 몸의 70%가 물이야. 물은 하루에 한 5리터 이상 먹어야 돼. 왜? 물이 제일 계속해서 갈아져야지 우리 몸의 상태를 갖다가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어. 물을 갈아줘야 돼. 그래가지고 그러면 자, 물은 몸의 구성성분 중에 가장 많아. 갖고 영양소나 노폐물을 갖다가 녹여서 운반하는 능력. 또 물은 비열이 커. 비열이라는 건 어떤 물질을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영양이야. 비열이 크지? 그러면 천천히 가야 되고 천천히 가야 돼. 그러니까 체온 유지에 편리하단 말이야. 이해됐지? 그 다음 무기염류는 뼈, 이, 혈액을 구성하고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나트륨, 철, 칼슘, 마그네슘, 인 등이 있다. 그리고 바이타민은 우리 몸의 구성성분은 아니지만 적은 양으로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 그래갖고 바이타민이 결핍되면 결핍증이 있어. 비타민 A가 결핍되지. 야맹증이야. 밤에 잘 안 보여. 비타민 C가 결핍되면 괴혈병, 잇몸에서 피가 난단 말이야. 즉, 봐봐. 옛날에 선원들이 있잖아. 1600년대나 1700년대 선원들이 괴혈병을 오래 항해를 하지. 괴혈병에 걸려가지고 죽는 거야. 피가 많이 흘러가고 죽는데, 이거는 뭐냐면 비타민 C가 부족해서요. 비타민 C는 어디에 많아? 야채나 과일에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항해를 통해서 야채나 과일을 못 먹으니까 그게 비타민 C가 부족해서 괴혈병으로 죽는 거야. D는 구루병, 비타민 B5는 각기병, 종아리가 붓는 병이 있어. 이런 거 있어. 비타민은 우리 몸을 구성하진 않아. 근데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해야 돼. 그래갖고 얘는 부족하면 결핍증이 걸린다.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 이해됐지? 그리고 옆에 5번 봐봐. 포도당 검출 봐봐.
포도당 검출은 베네딕트 용액으로 포도당을 검출할 때 가열해야지. 아까 전에 뭐라 했어? 가만히 놔두면 포도당 검출할 때 베네딕트 용액에다가 포도당을 넣고 포도당 용액에다 베네딕트를 넣고 가만히 놔두면 변해. 황색소. 근데 너무 느리게 변해. 그래서 가열하면 빨리 변해. 그리고 베네딕트 용액을 이용하여 포도당 외에 엿당이나 과당도 검출할 수 있다. 왜? 베네딕트 용액은 포도당과 같은 단당류나 이당류인 엿당도 검출할 수 있어. 단당류하고 이당류는 포도당 베네딕트 용액으로 검출할 수 있어. 다당류인 녹말은 뭘로? 아이오딘, 칼륨 용액으로 한단 말이야. 이해됐지? 그리고 이제 음식물이 먹어. 근데 바로 음식물이 흡수가 돼? 안 해. 이거 너무 덩어리가 커. 갖고 이걸 잘게 부숴가지고 우리 소장의 웅털에서 흡수할 수 있게 잘게 부수는 과정. 이게 뭐야? 그렇지, 소화야. 소화가 필요해. 자, 보자. 그러면 이제 소화를 보자. 소화를 보면 억지로라도 네가 우유 많이 먹어야 돼. 그리고 빨리 자. 소화는 우리가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게 음식물 속에 크기가 큰 영양소를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과정. 음식물 속에 있는 크기가 큰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게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과정. 이게 뭐야? 소화야. 그래가지고 소화의 필요성은 큰 영양소는 세포가 어차피 우리는 세포로 이루어졌잖아. 그러면 세포도 먹고 살아야 돼. 그러면 세포한테 영양소와 산소를 주고 그러면 이 세포가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받아가지고 호흡을 해. 그래가지고 세포도 먹고 살아.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쓰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포에 흡수될 수 있게 작게 부숴야 된단 말이야. 그 과정이 뭐다? 소화라는 말이야. 소화의 필요성은 말했지, 금방. 영양소를 세포가 흡수해서 세포화할 수 있도록 잘게 부수는 과정이 뭐다고? 소화라고. 큰 영양소를 세포가 흡수하려면 영양소가 세포막을 통과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도록 잘게 부수는 과정이야. 근데 크기가 적은 무기염류나 바이타민은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흡수될 수 있다. 근데 소화는 크게 물리적 소화가 있고 화학적 소화가 있다. 둘 다 음식물을 잘게 부수는 과정이야. 근데 물리적으로 잘게 부수는 건 입에서 이빨이 씹어준단 말이야. 이걸 저작 운동이라고. 그리고 소장에서 꼼틀 운동이 있어. 운반해주는 거야. 꼼틀 운동. 그리고 소장에서 연동 운동도 있어. 섞어주는 거야. 음식물을 섞어주는 거야. 이것들은 물리적 운동이야. 물리적 소화야. 근데 화학적 소화는 뭐에 의해서? 소화 효소에 의해서 잘게 부수는 거야. 화학적으로. 이해됐어? 그럼 보자. 따라서 화학적 소화는 소화 효소가 담당하는데 크기가 큰 영양소를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물질이다. 근데 각각의 소화 요소는 한 영양소만 분별해. 애들은 지조가 있어. 한 놈만 분해.
그러다 보니까 소화효소의 종류는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화효소는 특정 영양소만 보내. 그리고 체험 범위 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용한다 했지. 왜? 소화효소는 뭘로 돼 있다? 소화효소는 뭘로 돼 있어? 단백질로 돼 있잖아. 단백질로 돼 있잖아. 단백질은 체험 범위 내에서 제일 작용을 잘한단 말이야. 그리고 40도를 넘어서면 단백질이 변성되면서 입체 구조가 변하면서 그 기능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효소로서의 작용을 못한다. 그리고 선생님 말했어. 소화효소는 한 소화효소가 한 영양소만 보내. 왜? 기질 특이성이라고 있어. 락의 키 구조야. 야, 자물쇠 열쇠가 딱 맞아야지만이 자물쇠가 열리잖아. 이거하고 똑같아. 효소하고 입체 구조가 같은 놈하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 놈이 있어. 이렇게 돼 있는 기질이 있어. 그러면 얘는 이렇게 네모난 놈하고는 결합 못 하잖아. 뭐하고? 이런 놈하고는 결합을 하겠지. 그래갖고 이거는 입체 구조가 안 맞잖아. 이렇게 결합을 안 해. 그리고 얘의 입체 구조가 맞잖아.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한 영양소가 한 효소가 한 영양소만 분해할 수 있어. 이런 기질 특성이 있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리고 소화계를 보자. 소화계는 자 기관계잖아. 여러 기관이 모여가지고 같은 기능을 하는 거. 소화계는 뭐가 있어? 입, 식도, 위, 소장, 작은 창자, 바꿨어 이름. 작은 창자, 큰 창자, 항문. 근데 여기에 무엇도 들어간다? 간, 쓸개, 이자도 들어간다. 선생님, 얘는 음식물이 이동하는 통로가 아니잖아요. 그러지만 얘는 간에서는 소화를 돕는 쓸개즙을 생성하고 이 쓸개에서 쓸개즙을 저장해. 그리고 작은 창자로 내보내. 그리고 이자에서는 이장이 아니라 이자에서는 뭐야? 소화효소를 분비해. 그러다 보니까 소화계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해됐어? 보자. 소화계는 영양소의 소화와 흡수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소화관과 관은 뭐야? 통로야. 샘은 뭐야? 구멍이. 거기서 효소가 나온다든지 뭐 쓸개즙이 나오는 거야. 소화샘으로 이루어졌다. 소화관은 음식물이 지나는 통로야. 음식물이 지나는 통로야. 금방 선생님 뭐라 했어? 소화관은 음식물이 직접 지나가서 입, 식도, 위, 소장, 작은 창자, 큰 창자, 항문으로 연결됐지. 음식물이 이동한 통로가 이게 소화관이야. 음식물이 이동한 통로가 소화관이야. 응? 이해됐어? 은유? 그리고 소화샘이 있어. 소화샘은 구멍이야. 구멍인데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야? 소화에 필요한 소화효소가 나오는 거야. 소화액을 만들어서 분비하는 것으로 소화액을 만들어서 분비해. 근데 소화액에는 뭐가 있어? 소화효소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뭐 있어? 침샘에서는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나와. 그래갖고
녹말을 약당으로 보내. 그 다음, 뭐, 위생, 간, 쓸개, 이자 등이 있다. 자, 침샘에서는 뭐가 나온다고?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나와. 간에서는 쓸개즙을 만들어. 그리고 쓸개에서는 쓸개즙을 저장해. 이자에서는 3대 영양소를 소화할 수 있는 소화 요소가 다 나와. 그리고 됐고, 야, 옆에 6번 봐. 소화의 필요성이 있다. 소화의 필요성은 큰 영양소를 뭘로 분해한다? 세포도 먹고 살아야 되지. 그러면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도록 잘게 부수는 과정, 영양소가. 이게 소화다. 이해됐어? 33페이지 한번 풀어봐. 다 했어? 자, 보자. 1번에 기억, 2번에 디귿, 3번에 니은, 2번에 녹말, 기억이 녹말, 니은이 청남색, 노가청, 포도당은 디귿이 베네딕트, 황적색, 백호황, 그 다음 단백질은 5%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1%의 황산물이 수용액, 그래갖고 보라색 규당고, 지방은 COC 지방, 이응이 수산쓰리, 지방은 수지선이야. 그 다음 3번에 XX00, 4번에 A, 입, B, 식도, C, 간, D, 위, 그 다음 E, E, 이자야. 봐봐. 잘 봐봐.
입이 있고 식도를 통해서 위로 가. 근데 간이 굉장히 위 옆에 크게 있어. 그리고 간 옆에 붙어 있는 게 쓸개고 그 작은 창자 위에 붙어 있는 게 이자야. 그리고 작은 창자 있고 E가 이자고 F가 작은 창자, D가 큰 창자 이렇게 됐지. G가. 그러면 음식물의 이동 경로는 A 입에서 B 식도, D 위, F 작은 창자, G 큰 창자 항문하고 연결돼 있어. 오늘은 여기까지 해. 그리고 선생님이 그거 줄 테니까 오늘 배우고 정리 다 한번 해보고 문제 풀자. 응?